1961년에 태어난 오세훈 후보는 26살에 변호사가 됩니다. 이 형이 유명세를 얻은 건 33살 무렵인데요. 건설사가 햇볕이 안 들어오게 옆동 아파트를 올려서 먼저 입주한 사람들이 배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세훈이 형이 승소를 이끌어낸 거예요. 이 판결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일조권을 인정한 사례로 유명해지면서 오형도 덩달아 인기를 얻어요. 그 알을 포함해 각종 방송을 진행하고 CF까지 찍으면서 유명세를 떨쳤어요. 이에 힘입어 2000년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러브콜을 받고 세훈이 형은 40살에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게 됩니다. 국회의원 시절 오세훈 후보는 대표적인 개혁파였어요. 특히 정치자금 규제하는 법안들을 많이 냈어요. 당시 여야를 불문하고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반대 목소리가 많았어요. 돈주록제면 정치하기 힘들어진다 이거죠. 하지만 세훈이 형은 이걸 주도적으로 밀어붙입니다. 이때 개정된 법 때문에 기업이나 단체가 정치인 후원 못하게 됐고 후원금을 어디서 받고 어디서 썼는지 투명화시켰어요. 어겼을 때 처벌도 엄청나게 세집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본인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면 할 수 있는 걸로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는데 자기도 초선이면서 참신한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불출마 선언을 해버려요. 이게 이른바 오세훈 쇼크를 일으킵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굵직한 불법 정치자금 사건들이 계속 터져서 정치 개혁 요구가 빗발치던 시기였어요. 그만큼 당시 앞두고 있던 국회의원 선거에 기존 정치인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지적이 컸어요. 근데 대부분 말로만 쇄신한다 하고 눈치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이때 세훈이 형이 먼저 치고 나온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퇴장이라고 호응을 얻으니까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에도 영향을 미쳐서 불출마 선언이 이어졌어요. 그렇게 오형은 당시 한나라당 이미지랑 뭔가 다른 개혁파 정치인 이미지를 남기고 쿨하게 국회를 떠납니다. 그렇게 다시 변호사로 돌아갔나 싶었는데 세훈이 형은 약 2년 뒤 서울시장 후보로 정계에 복귀합니다. 여기선 상대 후보 압도적으로 누르고 스무스하게 당선돼요. 첫 서울시장 됐을 때 뭘 했느냐? 동대문에 그 디자인 플라자 있죠? 이거 있던 데가 이랬는데 이형 시장 때 싹 바꿨어요. 어벤져스 나온 세비섬도 세훈이 형이 추진한 거고요. 지금 간판들 옛날에 이랬는데 이 형이 싹 정비했어요. 이 밖에도 고척 스카이돔, 뉴타운 등등 굵직한 개발 사업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 혈세 낭비한다 보다 말은 많긴 했어요. 하지만 첫 임기 때 시작한 거 잘 끝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2010년 서울시장 연임에 도전합니다. 당시 경쟁자가 누구였냐면 재선 의원의 장관 2번 하고 국무총리까지 거친 거물 한명숙 전 총리였어요. 투표 전 여론조사에선 세훈이 형이 우세한 걸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막상 투표함 까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박빙이었고 개표종의 역전까지 벌어져요. 이거 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세훈이 형이 단 0.6% 차이로 겨우겨우 재선에 성공해요. 서울 역사상 최초 시장을 2번 연속으로 했다는 역사를 쓴 거예요. 오형은 이렇게 탄탄대로를 걷는 듯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님들한테 급식을 공짜로 주느냐 마느냐 가지고 세훈이 형이랑 시의회가 싸워요. 오형은 진짜 어려운 애들만 급식 공짜로 주자. 시의회는 모든 애들에게 무료로 밥 먹이자 이거였어요. 여기서 오형이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려고 내놓은 카드가 정치 인생 최대 실수, 캐삭방이었어요. 무상급식 어떻게 할지 서울 시민의 투표로 정해보자고 한 건데 민주당에서 투표 불참 운동을 벌여요. 왜냐? 투표함을 열어보려면 투표율이 33.3%를 넘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투표를 아예 무산시키려고 전략을 짠 거죠. 이에 오형은 주민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무리수를 던집니다. 바로 주민투표율이 안 나오면 서울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25.7%가 나와버려요. 시장 그만둬야 되는 거죠. 못 그만두겠다고 버틸 법도 한데 세훈이 형은 약속대로 캐삭, 즉 서울시장 사퇴를 했습니다. 한때 대통령 후보로도 유력하던 사람이 이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해요. 한동안 그냥 공부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2016년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는데 자기도 후보면서 다른 지역구 선거 도와주는 등 여유를 부리다가 세균맨한테 져버려요. 2019년엔 예전 개혁파 이미지 살려서 자유한국당 대표해보려고 했는데 2위로 떨어졌고요. 2020년에도 국회의원 선거 다시 나왔는데 여기서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한테 졌어요. 세훈이 형은 자진 사퇴 이후로도 대통령 후보감으로 거의 매번 거론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선거에서 생 신인한테까지 밀려버린 거예요. 최악이죠. 서울시장 그만둔 지 10년이 다 되고도 오세훈 전 시장으로 불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그 무리수가 보수 몰락으로 이어졌다는 지지자들 원망도 10년 내내 이어졌고요. 그런데 세훈이 형한테 기회가 찾아와요. 오형 사퇴 이후 3번 연속으로 서울시장 꿰차고 있던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면서 갑자기 자리가 난 거예요. 오형이 이 기회를 안 잡을 리가 없죠. 출마 선언했어요. 근데 이번 보궐선거 세훈이 형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국민의힘 자체가 18년 지방선거부터 20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탈탈 털리고 이번 보궐선거를 정권 잡을 마지막 기회라 보고 있었거든요. 당 내부에서 후보 정할 때부터 경쟁이 치열했다는 얘기예요. 특히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여론조사에서 오영을 소폭 앞섰고 여성 가산점까지 받아서 경쟁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치열한 경쟁에서 세훈이 형이 일단 이깁니다. 근데 예선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남아있었기 때문인데요. 여론조사 결과상 오형, 안형 같이 나오면 둘 다 민주당 영선이 누나한테 살짝 밀리거나 아슬아슬했어요. 오형이나 안형 둘 중 하나는 포기하고 몰빵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철수 형한테 야 세훈이 형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번엔 좀 양보해 하기에는 철수 형도 간절하다는 거였어요. 세훈이 형이 시장 그만뒀을 때 다음 시장 후보로 철수 형이 아주 유력한 후보였는데 박원순 전 시장한테 그냥 양보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철수 형이 선거 성적이 그닥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서울시장 양보 안 했으면 쭉쭉 잘 나갔을 것을 왜 제 발로 좋은 기회를 날렸냐 하는 평가가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오형이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이렇게 둘 다 간절하다 보니까 서로 신경전이 심했어요. 몰빵 기준이 누구한테 더 유리해서 안 되느니 하면서 계속 싸웠어요. 이 갈등이 후보 등록하는 날까지 이어져서 야 이거 결국 둘 다 나와서 영선이 누나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공식 선거운동일 직전에 둘은 극적으로 단일화를 해냅니다. 승자는 세훈이 형이었어요. 자진 사퇴 후 10년을 돌고 돌아 드디어 서울시장을 다시 노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왜 세훈이 형이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되고 눈물을 글썽였는지 알겠죠? 오세훈 후보가 중도 확장성이 있다는 말도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이번 선거 슬로건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절박한 오형한테 기회를 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전 시장으로 남게 할 것인지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어요. 영상 설명에 달아놓은 링크로 가서 공약 한번 보시고 40살 가까이 차이 나는 형 누나들의 운명을 여러분의 손으로 결정해보는 건 어떨까요?